질문이 들어왔어요. 구단 버스의 턱돌이 머리색이 뜬금없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지금 히어로즈 팬들이 네이버에 매각되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난데 뭐 있을까요? 이 로고가 바뀐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이게 요런 겁니다. 예, 지금 요런 게 이제 구단 버스에 있는데 이게 이 네이버 치지직처럼 이렇게 잉 내려와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요렇게 돌려보면 여기 이제 턱돌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올라왔는데 네이버가 되나? 네이버가 야구 중계에 관심이 매우 많죠. 매우 야구 중계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리고 티빙이 어떻게든 우선 협상이 안 됐다 그러면 네이버가 무조건 참전하겠다 했는데 이 계약을 하면서 우선 협상권을 넣어둔 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였다. 우선 협상을 딱 그냥 끝내버리니까 나올 일이 없죠, 시장에. 그야말로 이것은 바로 BFA 단연 계약 같은 거죠. FA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냥 착 묶어버리는. 그래서 보면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로고가 요게 히어로즈가 창단 때 턱돌이 이 로고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좀 사용을 했던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걸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에요. 구단 엠블럼이 바뀌거나 로고가 새로 뭐 바뀌거나 새로 이 로고를 새로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있던 걸 조금 더 활용을 한 겁니다. 뭐 MD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품 요런 거에다가 제품 패치 같은 거 요런 거에 조금 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벤치 선수들 벤치 이제 점퍼 그 뒷면에도 보면 조그만하게 좀 있었고 또 캠프 모자에도 지금 스프링 캠프 모자에도 이 로고를 좀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존 로고는 그대로 있는 거죠. 요 로고는 턱돌이 로고는 이제 우리 히어로즈 때부터 쓰긴 했대요. 턱돌이가 하늘을 보고 있는 요 로고입니다. 그죠? 작년에도 선수단 말씀드린 대로 배번 하단에 번호 안쪽으로 바닥 쪽으로 이제 로고가 조금 들어갔어요. 이걸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유니폼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배번을 좀 꾸밀 때 하단에 들어갔고 이번에 키움이 나이키 제품 처음으로 좀 제작을 했는데 나이키 제품을 만들 때 그 나이키 제품에는 전면 로고 하단에 조금 크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선수들이 입는 건 아니고 판매용 제품이죠. 선수들이 입는 제품은 이제 역시 배번 등번호 하단에 조금 이렇게 좀 멋을 살리는 식으로 들어간 건데 그럼 색깔이 왜 초록색이었냐? 이 메인 컬러가 키움이 버건디입니다. 두 번째 컬러가 초록입니다. 초록이 이제 그라운드 잔디를 형상화. 그라운드에서 모든 것을 좀 쏟아붓자. 뭐 이런 거였고 나이키에서 나오는 이 초록색 컬러가 상당히 예뻐가지고 과거에도 보면 키움이 보라색이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여러 색깔을 활용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작년 올해는 두 번째 컬러로 초록색을 선택을 한 건데 인터넷 약정 끝나고 혜택 원하는데 시장 둘러보기 귀찮으시다고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원할 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비교원 비교원으로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30만원, 총액 128만원 전액 현금 보장, FA 최대급급 보상 받으셔야죠. 인터넷 비교할 땐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할 땐 비교원 야구부장 보고 왔다면 숨겨진 혜택도 챙겨드립니다. 궁금하시면 1670-2521에 전화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지인 추천 시 4만원 이마트 상품권 무한 지급하는 팀 옵션 보너스도 있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어깨가 아파요. 저도 굉장히 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어깨가 아파서 불펜 피칭을 못했다 하니까 일단 뭐 깜짝 놀랐죠. 다행히 어깨 염증입니다. 다행히 어깨 염증이고 최재훈 선수는 손가락 부상입니다. 3, 4주 좀 더 빠를 수도 있다. 회복에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대표팀 둘 다 대표팀 문동주 선수는 발표하기 전에 이제 바로 요 부분이 있으니까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고 최재훈 선수는 대표팀 승선했습니다만 대체 선수로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천만다행인 부분은 개막에는 두 선수 다 지장이 없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사람 몸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천만다행. 최재훈 선수는 뭐 그러면 뭐 골절이니까 여기거든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근데 손가락은 그럼 여기에 뭐 석고를 대느냐? 그게 아니라 약간 부목처럼 이렇게 가드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서 요렇게 하더라고요. 깁스를. 그렇게 깁스를 하고 지금은
손가락 그나마 엄지나 검지나 중지 요 세 부분이 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왜 공을 지는 부분이잖아요. 4주 정도인데 3, 4주인데 조금 더 빨리 복귀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뭐 4주간 치료를 잘한다 그러면 개막전에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최재원 선수가 처음 국가대표여서 본인도 진짜 준비도 열심히 하고 몸 상태도 굉장히 빨리 끌어올리고 기대도 많이 했다 그래요. 정말 기대를 많이 했다 그래요. 네, 너무 안타깝게 됐고. 그러니까 검진 결과가 나오자마자 KBO하고 유지영 감독한테 손혁단장이 직접 전화를 돌려서 이야기를 다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KBO가 바로 그냥 대체 선수 NC에다가 바로 몸 상태를 체크를 했다 그러던데 문동주 선수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문동주 선수도 유현진 선수하고 본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존경하는 대선배 유현진 선배하고 대표팀에 같이 발탁이 돼서 기대가 컸는데 너무 아쉽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오늘 뭐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 상대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다. 그 KBO에서는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문동주 선수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WBC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 그러면 일본전이 아닙니다. 일본전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경기 펼쳐야 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나마 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는 대만, 호주죠. 문동주 선수는 대만 또는 호주 요 두 팀 중 하나 가장 중요한 경기에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고 문동주 선수가 금요일 밤 비행기로 토요일 아침에 도착을 해서 토요일 날 검진을 받고 일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늘 아침에 바로 호주로 옵니다. 검진만 받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나마 염증입니다. 염증이고 작년에 아팠던 그 부위냐 이 염증은 좀 애매해요. 근육 파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근육이 어디에 찢어졌다 몇 센치다 딱 나와요. MRI, CT MRI를 찍으면. 근데 그 염증이란 것은 애매하거든요. 이게 염증이 좀 있다. 정확한 부위라기보다는 그냥 그래서 이제 어깨 염증 이러는데 천만다행이죠. 요게 관리를 해주면 통증은 염증은 당연히 또 사그라듭니다. 근데 관리를 안 해주면 또 이렇게 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동주 선수가 2월 초에 불펜 피칭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또 2월 4일 날 한 번 더 두 번째 불펜 피칭을 하려다가 시작조차 못했는데 그래서 원래 조금 안 좋아서 선수단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 이동을 또 해야 되니까요. 선수단이 이제 호주에서 들어오기 전에 3, 4일 정도 전에 한국에 와서 검진을 하려는데 이제 설 연휴가 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검진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왔고 원래도 좀 아파서 며칠 쉬려고 했는데 이제 좀 무조건 쉬어야 되죠. 이제는 무조건 휴식을 조금 해야 되고 2월 4일 날 그 불펜 피칭 같은 경우는 하려고 이제 몸 푸는 이렇게 롱토스 하면서 몸을 조금 좀 가볍게 이렇게 그죠? 캐치볼 하면서 몸 풀고 조금 예열을 하는 상황. 그다음에 포수가 불펜에 앉아요. 앉았는데 딱 던지기 전에 조금 안 좋다 해서 딱 스톱이 됐습니다. 올 스톱이 됐었고 이제 팀하고 같이 계속 움직이면서 재활을 하게 되고 야구장에 나와서 몸 만들고 하지만 공 던지는 것만 조금 쉬는 거죠. 문동주 선수의 목표는 이제 개막전에 맞추는 겁니다. 개막전에 맞추는 거고 개수를 조금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 시범 경기도 몇 경기를 던질 수는 있겠지만 뭐 얕은 개막전에 맞추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좀 공 빠른 투수들이 부상 위험에 조금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노출이 돼 있고 그나마 이제 근육 쪽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고 뭐 컨디션이 조금 캠프 초반부터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부상이 작년에 그래도 느꼈던 것보다 훨씬 좀 본인이 덜하다 그러니까 좀 다행스럽고 이제 뭐 그런 문동주 선수는 지금 페이스면 어떠냐? 이 페이스로 끌어올려서 선발을 하는 거죠. 이 페이스로 투구수 조금씩 끌어올려서 선발하는 거죠. 예. 하여튼 공이 빠른 선수들은 좀 부상에 조금 노출이 좀 되는 편이죠.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을 빠르게 던지는 투수입니다. 본인 몸을 또 본인이 잘 아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스스로 조금 알게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 조금 선수가 좀 스마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부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 넘기다가 이 부상이 커진다. 그럼 진짜 큰일인데 초반에 잡아서 염증을 다스리고 다시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개막이 어렵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 중견수 행방을 좀 알고 싶다. 예.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하나가 중견수가 지금 하나 중견수는 사실 계속 고민 오브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하나 이제 뭐 저 사장님이 그죠? 이제 시즌 이제 그 당시 이제 플레이오프 거의 끝나고 한국 시리즈 바로 들어가기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오시다가 시즌 중에 중견수 트레이드를 위해서 많이 좀 솔직히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잘 안 되더라. 시즌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좀 리스트업을 체계적으로 좀 해서 한번 컨택을 자유롭게 좀 해보고 싶다. 체계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예,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하나의 중견수가 좀 고민입니다. 외국인을 갖다 뭐 또 중견수 자원으로 봐야 되느냐 하다 결국은 페라자 선수 우익수가 편하다니까 또 우익수 페라자 선수 왔죠, 그죠? 오재원 선수를 이거 픽을 하면서 이제 오재원 선수 픽을 했을 때 LG 사실 차명섭 단장이 굉장히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가 케민을 잡지 않겠다는 그런 신호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가 중견수가 딱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재원 선수를 뽑았죠. 뽑아서 즉시 전력감이라기보다 이 선수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즉시 전력에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캠프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김경문 감독은 이원석, 이진영, 이제 오재원도 합류를 했죠. 골고루 기회주고 연습 경기 이제 다음 턴부터 근데 이번 주말이 되겠죠. 이제 연습 경기가 들어갑니다. 호주 팀하고도 연습 경기를 하고 오키나와로 넘어와서 또 연습 경기가 쭉 이어질 건데 이 선수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드는 끝난 건가? 사실 스토브 리그 때 한국 시리즈 끝나고 스토브 리그 때 하나가 중견수 트레이드를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꽤 많이 움직인 게 맞고 근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뭐 움직였다고 말할 필요 있나요? 있는 선수들이 뭐 내가 좀 부족해서 구단이 이렇게 더 다른 자원들을 찾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는 조금 하수. 구단이 우리를 좀 덜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도 한번 보여주겠어. 이런 각오로 나선 선수는 하수는 아니다. 고수는 그거죠. 그런 말이 아예 안 나오게 하는 선수가 고수인 거죠. 고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찾는 건 맞고 굉장히 많이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좀 안 풀렸어요. 카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조금 하나는 중견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타 구단들이 많이 아나 봐. 알죠? 아니까 뭐 반대급부를 좀 강하게 부르겠죠. 일단 급한 걸 아니까. 이상하게 뭐 달려들 때부터 조금은 대등한 그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좀 돼서 하나가 생각하는 카드보다도 저쪽에서는 조금 더 나은 카드를 요구를 당연히 하고 하나의 좋은 젊은 투수들이 많죠. 뭐 그런 투수들 중에 일부를 또 좀 탐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좀 진척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그러니까 센터 라인은 어느 팀이나 뭐 외국인이 됐든 그죠? 외국인이 됐든 외부로 FA가 됐든 트레이드가 됐든 외부에서 이렇게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센터 라인은 어느 팀이나 외부 영입보다는 뭔가 이제 포수나 유격수, 이루수, 중견수 요 센터 라인은 국내 주전들을 좀 발굴하고 이 선수들이 자연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 팀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팀마다 팀이 강해져요. 꽤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예로부터 이제 왕조를 구축한 팀들 중에 주전 유격수, 주전 이루수가 확실한 주전 유격수, 주전 이루수가 없는 팀을 찾기 어렵죠. 포수도 당연히 강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가 이원석이라든지 이진영이라든지 오재원 이런 선수들이 껍질을 벗고 한 단계 도약하는 거죠. 이 지금 상황에서 하나의 이 중견수 뭐 WAR이라든지 그죠? WRC 플러스 같은 경우 중견수를 이렇게 보고 프런트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너무 당연한 거고 더 이를 악물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뭐 이원석, 이진용, 오재원 이 선수들 뭐 경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지금 뭐 중견수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캠프 때 트레이드가 성사가 잘 되느냐? 캠프 때 뭐 성사 될 수도 있어요. 캠프 때 성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캠프 끝나고 보통은 시범 경기 들어갈 때 시범 경기 중에 시범 경기 뭐 막판쯤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팀에 구멍이 딱 보여요. 이거 해도 안 되나? 야 이거 조금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내가 즉 스스로 해보려니까 안 돼.
DIY가 안 돼. 스스로 이게 좀 전문가 불러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되겠죠. 최재훈 선수 대체 선수로는 김영준 선수가 1순위입니다. 지금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WBC 포수 최재훈 대체자 유력한 선수 김영준 앤드 조형우가 언급되고 있는데 누가 더 승승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는데 최재훈 선수 부상이고 WBC 승인을 지금 교체 승인을 요청을 해놨고 아직 제가 오전에 한 낮에 12시 가까이에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높은 확률로 김영준입니다. 어제 KBO가 NC에 김영준 선수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몸 상태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수비 주력 수비하고 달리고 이상 없습니다. 수술 부위 지금 이상 없습니다. 시즌 개막 맞추는데 전혀 이상 없고 지금 캠프에서 애리조나 캠프에서 훈련을 100%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손바닥 골절입니다. 손바닥 유구골 손바닥 골절인데 여기 이제 방망이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죠? 손잡이 이게 있고 제일 밑에 손잡이 부분에 밑에 동그랗게 이렇게 볼떡 튀어나오는 고개 딱 걸어주는 느낌인데 노부 거기가 좀 걸리는 부분이어서 타자들 골절이 이 부위 골절이 뭐 아주 드물진 않아요. 뭐 흔한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물진 않고 꽤 간혹 있습니다. 캠프를 지금 정상 훈련을 다 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 훈련 다 소화하고 몸 상태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상 훈련 다 하고 있다고 전달을 딱 해놨습니다. 예. 높은 확률로 김영준 선수, 조용호 선수도 그 후보군에 있습니다.